네, 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서디입니다. 대출금리 오릅니다. 빨리 사세요. 대출금리 오른다는 그 이야기조차도 집을 빨리 사라고 재촉하는 그런 언론의 부채질로 느껴집니다. 부산 도대체 몇 주나 하락한 건가요? 주간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다른 지역들 플러스를 구경하는 동안 구경 못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거진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2년이. 과거 조정대상 지역 2년 갔을 때는 폭등했었어요. 지금 2년간의 하락 이후에 폭등을 예견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식장은 보니까 불장이 맞아요. 주식장은 불장이에요. 하지만 주택시장은 불장이 아니더라. 대출 한도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이야기하죠. 빨리 사라. 대출 금리 오른다. 사라. 지금 안 사면 집값 폭등한다. 사라.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였을 때 과거에 어땠나요? 2020년, 21년 기억나시나요? DSR 도입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빨리 사라고 했어요.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었어요. 더 오르기 전에 대출금리 오르기 전에 빨리 사라고 했어요. 지금 안 사면 영끌 안 하면 지금이라도 영끌하지 않으면 이생망이다 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나요? 이런 분위기 사면 사실 난리 났죠. 사단이 났죠. 사단이 났죠. 이 뉴스 혹시 접하셨나요? 10년 뒤 초등학생 한 반에 10명도 안 된다. 교육 시스템 붕괴. 전 이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한 반에 지금 21명 수준인데요. 학급당 학생 수가 10년이 지나고 나면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 학급당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줄어드느냐? 학급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학급 수가 적은 학교는 결국 문을 닫게 되겠죠. 학교 수가 줄어듭니다. 이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시절 출생아 수가 이렇게 급감했는 거 말로만 위기다 위기다 했지만 이거 닥쳐오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네 문구점 다이소가 들어서고 뭐 쿠팡을 이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문 닫았죠. 이제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라는 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인근의 학원은 상권은 학군지라는 과거의 그 명성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어디 시골에 학교 폐교되고 뭐 군 단위로 학교가 뭐 초등학교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네에 뭐 몇 개씩 있던 초등학교가 한 개씩밖에 안 남는 뭐 그런 일들도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 만든 거 기억나시나요? 부산 출생아 수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출생아 수가 2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12,000명 정도 수준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이 여파가 우리는 아직까지 잘 느끼지만 애 많이 안 낳더라. 주변에 보니까 뭐 보행기 같은 거 끌고 가가지고 유모차 같은 거 끌고 가가지고 보면은 다 개가 타고 있더라.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계속 목격했지만 그것이 우리 현실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올해부터였죠. 아니 내년부터는 아주 충격적이죠. 초등학교 학생 수가 1년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줄어듭니다. 현재 한 16만 명, 23년 기준으로 16만 명의 학생 수가 33년이 되면 거의 한 7만 명.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학교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출생아 수 계속 줄어들고 했잖아. 근데요, 이게 반토막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는 20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이게 인구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건 초등학생 수만 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죠. 그리고 2033년 이후부터는 중고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체감이 조금 더 느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 수까지 막 하다 줄어드는 시절, 앞으로 다가올 10년 후에 2034년. 근데 이 가운데, 이 와중에 이런 위기 가운데 한탕 더 해먹자. 부산 2년 동안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다 이가 한탕 더 해먹자. 또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물릴 거예요. 누군가는 정보는 약한 사람을 물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30년 이상 넘어간 아파트 좀 조심해라. 30년 이상 넘어간 아파트 조심해라. 이게 아파트만 나이가 먹어가는 게 아니죠. 거기 사는 사람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죠.
그 말인즉슨 더 이상 그 아파트들에는 학생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대형 아파트 단지 한 개만 들어서도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설 정도로 그렇게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요. 층층이 다 섰어요. 집집마다 애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시절이 아니다. 그렇게 30년 이상 된 거 좀 조심하시라. 그래서 15년 안팎된 거 굳이 산다면 한 30% 이상 하락했고 15년 정도 되는 아파트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 정도다. 그 이유는 앞에 인구 학생 수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쿠팡알리 요거 이용 좀 해주세요. 네. 링크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고 주말에 무덥거나 비가 오거나 하시면 나가기 귀찮으시면 주문 필요한 거 있을 때 주문하세요. 일부러 주문하실 필요는 없다. 매도 물량 요건 앞부분에 늘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지나갈게요. 자, 거래량 94건 이 상태로 가면 지금 거래량 수준은 2,300건 정도 수준까지 나옵니다. 확 펌핑되는 현상은 없더라. 주간 기준으로 500건 정도 바라봤는데요. 550건 정도 수준까지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네요. 500건씩 산정하면 2200건, 550건씩 550 곱하기 4를 하면 한 2200건. 또 짜투리 날수가 한 이틀 있으니까요. 한 2300건, 550건 정도 나와주면 네, 그 정도 거래량이 나와집니다.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네, 건당 거래 대금 4억 정도 수준. 저는 평균적인 모습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높은 가격을 또 고가격의 아파트, 저가격의 아파트 저마다 보는 눈은 다르니까요. 보는 지향하는 곳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또 고가격의 아파트들은 고가격의 아파트대로 가격 흐름의 특징이 있고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짚어드리니까 참고로 봐주시고, 근데 뭐 나 매수 실거주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 고가격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가 뭐 신고가가 가고 여기에 기준을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 아파트의 평균적인 모습에서 거기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되겠죠. 저가격 아파트 마구마구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격이 안 무너져도 될 애까지 같이 덩달아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서 옥색을 가려보자. 여기 제 방송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보를 취합하는데 시간도 줄이고 가격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남들보다 잘 파악하자. 제가 정말 저는 이게 방송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것을 한 개 파놨거든요. 새로운 것, 미래의 먹거리를 한 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울산도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감을 금방 잃어요. 난 매일같이 자료를, 울산 자료도 매일 수집하거든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 말로서 풀어내고 수치로 확인하고 뭐 댓글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수정하고 끊임없이 그 과정들을 반복해야지 겨우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도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높은 가격 아파트 좀 가격 좀 지탱한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것도 나온다. 근데 주로 이렇게 치솟아 나오는 거 보면 대형 완전 50평, 60평 요런 데서 정고점에 가까운 거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 대단해서 정고점 가격이 나왔냐?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 한창 많이 상승을 할 때 얘들은 거래가 뜸하기 때문에 같이 못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형성한다. 요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 요런 특이 현상, 아니면 약간 빠지는 모습. 네. 중가격대 아파트, 네, 중가격대 아파트 미세하게 빠지는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 10중 8구는 빠지고 있다. 저가격의 아파트 일부 너무 싸기 때문에 지탱하는 것도 있고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도 있다. 제가 부산을 거의 지금 2년 반, 거의 3년이 다 돼갑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관찰했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22년 거래량이 끝장났을 때 23년 초반까지 거래량이 끝장났을 이때와 지금과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 네, 나쁜 부분 좀 줄일게요. 네, 비싼 아파트 거래 덜 되고 있고요. 분양권도 거래가 살짝 조금 많았습니다. 6월 달엔 좀 많았어요. 전매 해제되는 것도 이런 것들 한 번씩 나오면은 거래가 뭐 빵빵 터져 나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시 잠잠해진다. 전매 해제할 때마다 한 번씩 거래량 빵빵 터지고 그 외에는 좀 잠잠하다 생각보다.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거래 가격 빠르게 훑어볼게요. 더샵 센터파크 1차 30%, 20%, 이거 보십시오. 대형 평형.
52평형 35%. 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다. 그래도 그나마 가격이 15년차 정도. 예, 좀 신축, 그나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10년차. LG 메트로시티도 72평형. 이 거래 정말 오랜만이네요. 11억 9천까지 거래됐던 것이. 그럼 11억 9천 이거 언제 거래됐었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이건 요거 혹시 3년마다 막 거래되고 이런데요. 예, 요거 아니고 예, 요거 저 정도. 얘는 한 2년, 3년 거래가 정말 많이 안 되거든요. 띄엄띄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9억. 9억이라 그러면 그래도 한 2021년 정도, 20년, 21년 그 정도 가격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사이트 이용하시는 방법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가격 부분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6억 이상 거래, 오늘은 조금 거래가 적은 편입니다. 6억 이상 아파트. 35%, 28%, 30%. 연차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정도 가격대, 부산에서는 5억 조금 넘어가면은, 돈 좀 있다 하면 5억 조금 넘어가는데, 가 아니고 6억대. 예. 대구는 좀 있다 하면은 5억 중반대. 뭐 어디가 저평가고 더 많이 뭐 떨어진 기간이 주간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떨어진 기간이 더 길어서 저평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딱, 딱 그냥 시장이 평가해주는 가격 그대로입니다. 과거 뭐 5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이 정보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만 해도 매일 같이 이렇게 짚어드리잖아요. 띄엄띄엄 보면서 흐름을 놓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딱히 조급해질 이유가 없더라.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필요할 때 사면 되는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다만 빚은 많이 지지 마시라.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요. 자산은 일부 늘어날 수 있어요. 축적되는 자산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줄어든다. 그것이 평균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가격 여기까지만 찍고요.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까지도 브리핑 내용 올려드릴게요. 내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쿠팡 한번 클릭해주고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